네, 지금 현재 9시 42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출발했다가 매수 출발했다가 계속해서 좀 외국인이 어떻게 하나 이 부분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 외국인이 확 매도로 돌아서면서 한 160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매물 출회되는지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물 전략 이쯤에서 작전 타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역 감독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시장 작전명은 1월 효과로 잡았습니다. 네, 올해 사실 7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아서 네, 그렇죠. 1월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작전명을 이렇게 잡으셨나요? 예, 일단은 1월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미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흐름을 본다 한다면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잡아봤는데요. 일단 먼저 1월 효과라는 것 자체는 이제 다른 달에 비해서 1월달 시장 자체가 그 어느 달보다 강세가 나타난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른바 뭐 캘린더 효과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계절 효과라고도 하는데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다우지수라든가 S&P 3대 지수를 1970년대 이후를 본다 한다면 1월달, 2월달이 확실하게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우리 시장 자체도 2011년도 이후에 그런 또 움직임이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난주 시장 같은 1월 효과 자체는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장세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흐름이 전개됐다는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12월 달이지만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산타랠리는 좀 건너뛰고 1월 효과 이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체크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가 지금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유가고요. 1월 효과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보면 내년도 정부 정책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최근에 이 외국인 수급은 늘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증권사 레포트 보니까 기승전 유. 그래서 기승전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다 국제유가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월 효과를 점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국제 유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 유가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끝났지만 여전히 저유가 부분 자체가 가장 현재 시장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던 관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 이후에도 가장 아직 핵심 요소인 저유가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해소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자체가 어려운 국면에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저유가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게 되게 되면 금리라든가 달러 자체는 빠진 국면에서 하락 국면에서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 종합주가지수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해관계라는 게 유가하고 그렇죠.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간다는 같이 거죠? 간다는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유가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런 어떤 부분도 즉 유가가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 전환은 의미는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의미는 상승 전환은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을 본다 한다면 연준의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우리 투자가들이 매매를 방향을 잡되 이 두 가지 고민에 잡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간다는 전제하에 연준에 대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산다 한다면 가치주 중심의 경기 관련 종목들을 사야 좀 되는데 현재 또 연준의 흐름 자체가 어떤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경기 자체가 썩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어떤 내수, 소비 성장주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FOMC 이후에 나스닥 시장 중에서 생명공학 주식들이 다우지수의 급락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 급락 과정에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가장 적게 빠졌던 것들이 생명공학 주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FOMC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됐지만 저유가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저유가들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작전명하고 똑같은 1월 효과를 또 포인트로 주셨어요. 예, 뭐 1월 효과는 일단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1월 효과는 지난 목요일부터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시작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1월 효과 자체도 전반에 해외 시장도 그런 흐름이 전개됐다고 그랬었는데 12월 달 이후에 이제 1월 효과가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겠다면 2011년도 이후에 12월 달 지금 현재 시점 12월 18일 내지는 즉 폐장일 일주일 전부터 네. 1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제가 표를 선을 그어놨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게 파란색이 올해 2015년도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네. 미리 빠졌다가 먼저 과거에 비해서 먼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자체는 네. 아마 두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주주 여건 강화했다는 그런 물량들이 선제적으로 나왔고 또 FMC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9월 달에도 가치주 중심의 대형주가 움직임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리 중성정부들이 선 반영된 부분 자체가 조금 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저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들이 우려감 해소가 되면 1월 효과가 선제적으로 코스닥 시장 중에 중소형 종목들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던 관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1월 효과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1월 시장을 대비한 그런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지 지금 않겠습니까? 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닥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12월 달 한 달간의 그림을 지금 차트로 표시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둥근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 12월 중순쯤에 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을 2011년 이후로 그린 건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좀 일찍 나왔다 이 그 두 말씀이신 가지 거죠? 요인 때문에 FMC와 그다음에 대주주의 요건 강화 때문에, 즉 12월 초부터 약세를 보이다가 12월 중순, 12월 17, 18일부터 예전부터는 강세를 보이는데 올해는 좀 더 먼저 바닥이 형성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1월 효과가 이제 확실하게 그다음에 1월 이후에는 어떤 코스피에서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1월 달에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중시와 중소형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12월 달 시장 조정 국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번째 표를 좀 더 표가 안 나오고 있죠. 자세하게 표가 나오고 설명을 있죠. 해주세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표 자체는 이제 디데이가 폐장일 전후입니다. 폐장일 전후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이후는 압도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 수익률이 네.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높게 나왔다는 네, 관점에서 어떤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겠지만 1월달 시장에서는 그렇다 중소형 종목들 압도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야 될 것 저표 같습니다. 보니까 딱 알겠네요. 지금 중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앞이 12월이고 뒤가 1월인데 예, 그렇죠. 뒤에가 확실히 언덕이 많이 높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1월 효과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 번째는 정부 정책 늘 그런 것 같아요. 연초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 보자 이런 얘기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1월 효과 중소형 종목들을 나오는데, 왜냐하면 연초에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좀 더 1월 효과 좀 감안해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지난주에 정부의 2016년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투자가들한테 상당히 어느 업종을 어느 산업을 집중을 해야 될지 봐야 될지를 관심을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가장 중심 자체가 올해와 똑같이 내수 위주의 성장입니다. 수출 시장 자체가 대외 여건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 쪽에 경제 성장률은 3%대를 목표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출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3%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3%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올리겠다. 물가를 현재 0% 정도 되는 수준인데 2%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수 쪽에 음식료라든가 일부 소비자 물가 자체를 올린다, 가격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내수 관련 섹터들,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관련 쪽, 특히 수출 쪽에 주안을 두고 있는 부분 자체도 이런 경기 관련 산업재 섹터가 아니라 대중국 쪽에 수출 기반을 두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그렇던 유아용품이라든가 그쪽에 음식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그렇던 종목들이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게 전개된다 한다면 이런 어떤 종목들이 1월 효과에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인 게 외국인 수급이에요. 오늘 돌아온다 많이 기대했는데 오늘도 영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주말에 이제 국가 신용등급 상향 부분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변수가 되지 네.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가 신용등급 자체는 1년 전 그 과거 수준입니다. 그리고 IMF 1년 전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IMF를 맞았기 때문에 네. 과거 지표라는 관점에서 향후의 경기 여건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근하다. 그 점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국인 수급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유가 안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외국인 수급 쪽에서 함께 좀 넘어가 본다면 네. 지금 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게 13거래일 연속 12월 1일 이후로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가 1조 9천억이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정도를 좀 매도를 해가지고 11월 달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한 5조 원대 가까이 매도를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MC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그랬었는데 FMC 이후에 12월 17, 18일 지난 이틀 동안 좀 보게 된다 한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천억 이상의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 투자가들도 전반적으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FM 전까지는 매도를 했었지만 이틀 동안은 중소형 종목들 매수로 유입됐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수급 여건 자체는 안 좋지만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FMC 이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 부분 자체가 1월 효과를 가능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1월 효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뭐 1월 효과를 다 중성 정보들이 뚜렷하게 가지는 상대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변동성이 축소가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 자체가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쪽입니다. 매수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같은 약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은 축소가 좀 되면서 점진적으로 연말까지 지수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효과가 그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배당 투자에 대한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거고 그다음에 1월 달 시장 자체는 조금 전에 압도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말까지는 코스피 대형주와 중소형 종목들이 함께 가는 그런 매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월 달 이후에는 압도적인 중소형 종목이 펼쳐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1월 달 시장 자체는 또 프로그램 매도 물량 자체가 압박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의 중요한 부분 자체가 기관 외국인 투자가 다 프로그램 매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프로그램 매수는 연말 배당락 이후에는 오히려 매수보다 매도가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016년 올해 시장 자체는 조금 보수를 접근하시고 2016년 시장을 대비한 선제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략보다는 결국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따른 효과를 감안한다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유통이라든가 음식업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환경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감독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인데요. 지금 현재 좀 힘들지만 내년 1월을 보고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통이나 화장품, 의류, 환경, 유가 하락 수혜주들 좀 이런 소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오늘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